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에 200명 넘는 직원을 둔 대규모 사업장이죠. 위니아전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임금 체불만 200억 원이 넘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만드는 위니아전자 광주 공장. 지난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주요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고 직원도 70여 명을 구조조정했지만 끝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시장의 매출의 93% 이상을 기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공장이 1년간 멈춰서면서 영업이 마비된 겁니다. 구조 조정 뒤 현재 남은 인원은 200명 정도. 직원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임금이 밀렸고 미정산 퇴직금까지 합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무려 260억이나 된다. 대우 위니아전자 노동자의 노후 보장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상황이다. 위니아 측은 해외 가전업체에 받아내야 할 물품 대금과 멕시코 공장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자회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경우 시가 900억 원의 공장 자산을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2천억 원의 전자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가전 쪽 협력업체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니아가 문제 생기면 하청업체들 이쪽에서 보존할 때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회생법원은 어제 대표자 신문 기일을 열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기업회생 절차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던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1년 2달 만의 상승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가격이 6억 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7억 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매나 아니면 저렴한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서울이 상승하니까 서울의 어떤 그 영향을 갖다가 지방에서는 받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주간 상승폭은 0.02%로 높지 않지만 지난해 7월 중순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62주, 1년 2달 만의 상승 전환입니다. 구별로 보면 동구와 남구의 상승폭이 각 0.09%로 가장 컸고 서구와 북구는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 전환됐는데 가을 이사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수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동력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소비 심리도 올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 세 가지 지표가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 급증한 아파트 매물 건수와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도 상승세로 접어든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세와 지방세가 동반 감소하는 상황을 IMF 이후 최대 재정 한파로 진단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와 시설 건립 등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대규모 의무 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는 상생카드와 청년 일자리 등 민생 경제 관련 사업과 복지, 미래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내걸려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죠. 이에 광주시의회가 도로변에 현수막을 못 걸도록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차 제동을 걸었지만 광주시는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모퉁이마다 두세 개씩 내걸린 현수막. 정치인들의 이름 알리기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런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편하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고 문구가 또 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이 때문에 광주시 의회는 이달 초 현수막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단보도와 정류장 30m 안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지정기 시대 말고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인 인천 조례와 비교해봐도 금지 제거 규정이 있는 광주 조례가 더 강력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의회에 조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난 22일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25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불편을 많이 끼치고 또 교통의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렇게 환경권 보호가 더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10월 중순까지 이제 홍보 계도 기간을 좀 거칠 예정입니다. 인천과 광주 이후 울산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통과되며 상위법과 조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가 5개 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동구청이 나주의 빛고을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5년간 3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회계감사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은 부실했다며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동구청은 매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했고 반기마다 시설 지도감독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달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해 제출한 상태라며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제6대 원장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쳤지만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다시 원장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일대 주주로 원장 공모 절차가 늦어지면서 GGM 신임 대표 선임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탄 8톤급 어선 A호와 2명이 타고 있던 1톤급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60대 승선원 1명이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호소해 긴급 이송됐지만 선박 침몰 등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나주 등 전남 지역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오랜 시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불편을 겪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평년 수준 대비 20%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개발 제한구역 해제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해양 레저 관광 기본 구상과 실행 계획도 담길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 요양시설에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호우 피해 복구 예산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안에 주변 옹벽을 보강하고 건물 외부에 피난로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노인 요양시설인 하얀연꽃 건물 옆 토사가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인근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4층에서 광주 시립점자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립점자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점자도서 녹음실과 점자인쇄실, 도서 열람실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서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연장했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수탁기관 공개 모집이 다음 달 20일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재활치료 특화사업, 저소득층 무료 간병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도 함께 맡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10년간 운영한 전남대병원은 적자 누적으로 지난 7월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흐립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가 21도 안팎,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아침에는 꽤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연휴 동안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가끔 지나기 때문에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간은 오후 6시 20분 전후고요. 광주를 기준으로 다음 날 12시 37분쯤 가장 높이 뜨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고흥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강진 28도, 해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